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원 노무사라고 하고요. 이번 GS 연기 평일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개부터 드리면 24기 노무사고요. 지금 현재 법인에서 노무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에 문도 잠깐만 닫아주시면 될까요? 이메일 주소고요. 제 개인 전화번호거든요. 네, 제 전화번호가 오픈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닌데 전화번호가 업무용과 개인이 나눠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전화를 하실 때 통화 중일 경우가 많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전화를 주셔도 제가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하고 까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너무 서운치 마시고 저녁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그때는 응답이 가능하니까. 근데 아니면 문자라도 좀 남겨주시면 안 주무신다 그러면 제가 조금 늦게라도 연락을 드리면 되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메일이 우선순위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유선으로 상담을 받겠다 라고 하시면 이때 연락을 주시면 돼요. 네, 여기가 최우선이고요. 정 안 될 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추가하시면 아마 카톡 아이디 나올 텐데 카톡으로는 그냥 편하게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한 3년 정도 채점을 했었거든요. 인사관리도 했었고 노동법도 했었고 했었는데 이메일 답변이 조금 늦으면 이렇게 컴플레인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루 정도는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시죠. 일단은 강의 계획서보다는 우리가 특강도 들으셨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수 있고 조금 브리핑을 잠깐 하고 가면 우리가 왜 인사노무관리론이 우리 노무사 시험 수험 시장에 들어와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한 당시에 노무사 업무를 붙으면 하겠죠. 하는데 어떤 업무를 정확히 하는지, 그리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노무사란 이름을 달고 어디에 진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는데 딱히 업계에 선배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뭔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합격만 바라보고 맹목적으로 달렸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짧게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이게 정설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3년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죠. 기업에는 인사팀, 노무팀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인사 노무팀 합쳐져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름으로 있을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있고 법인에는 저해 분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그리고 자문, 급여 서비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법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산재를 주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인이 있고, 그리고 또 기업의 컨설팅을 주로 다루는 법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임금체불, 그리고 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기업체의 자문료를 받고 지식인이 되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근로자 연차 몇 개예요? 몇 개입니다. 알려주고, 이 사람 뭐 부당해고인가요? 뭐 부당해고입니다. 알려주고, 그것들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알려주는 것들이 자문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한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나 뭐 임금 대장들을 만들 때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노무법인에 외주를 줘서 만들어주세요라는 서비스를 신청해서 우리가 매달 임금 대장 만들어주는 걸 급여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업에는 인사팀과 노무팀들이 있는데 이들이 요새 전략 경영 하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인사부서의 업무들을 포함하고 거기다가 인사기획 업무 또는 전략기획 업무 이런 일들도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사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조직의 어떤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우리의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이 조직 효과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을 할 때 인사부서가 함께 그 전략팀에 들어가서 어떤 전략을 기획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외주를 주게 되면 컨설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사노무관리론을 보면 다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실무에서도 쓰일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파트, 기능적 차원이라는 걸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보상 파트에 보면 직무급이라고 있어요. 직무를 분석해서 그 가치별로 중요성을 나눠가지고 중요도에 따라서 임금 체계를 편성하는 것이 있거든요. 컨설팅이죠. 외주로 주면. 직무급을 설계해 주세요 라고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인사노무관리론에서 배운 것과 수습을 하면서 배운 것과 나의 노하우들을 접목시켜서 직무를 수행하고 먹고 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인사노무관리론이 뭔지를 한번 보면 인사와 노무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인과 사도 나눌 수 있겠죠. 이 연기에는 너무 무겁게 막 암기를 다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다 외워버려야 된다. 이 책을 내가 완전히 통으로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런 욕심은 좀 버리셨으면 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책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 편성된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고 그 내용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뭐고 이걸 내가 답안지에 쓸 때 이러한 방향성으로 써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한번 보면 인사와 노무는 크게 분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사는 흔히 말하는 뭐 화이트 컬러를 관리하는 것, 노무 쪽은 블루 컬러 쪽을 관리하는 것에 포인트가 좀 있다라고 보고 그럼 노무 쪽은 예를 들어 블루 컬러 제조업이면 제조업의 특성상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굉장히 좀 떨어져 있을 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좀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관계, 노조 이런 거죠. 뭐 산업안전, 그렇죠.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부분들은 제너럴하게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우리 조직에 일을 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나갈 때까지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기능적 차원들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구태여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책에 어차피 다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이니까 하는 거죠. 역시 첫 강이라 떨리고 더워서 저도 많이 떨거든요. 이게 티가 안 나는 얼굴이라 그러던데 얼굴이 까매가지고 근데 지금도 굉장히 떨고 있다는 거를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시간 지나면 입이 풀릴 거니까 그때는 좀 더 나아질 거예요. 인사노무 관리를 그럼 보시죠. 인사노무 관리가 뭐냐 보면 인은 사람이고요. 사는 일일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모두 인간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을 말을 할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종업원, 구성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노동법에서는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법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근로자란 말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근로자라는 것 자체가
사용 종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용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하관계를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인사관리론에서는 트렌드가 경영자와 종업원이 함께 손을 잡고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함께 발맞춰 나아가자인데, 상하관계를 굳이 내포하고 있는 단어를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답안지에 쓰실 때 종업원 썼다가 구성원 썼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 정하셨으면 쭉 쓰시면 되죠. 그러면 사람은 우리 조직 내부의 사람. 사람을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 조직 내부로 영입시키는 이유는 우리 조직의 일을 수행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 또한 우리 조직 내부의 일이죠. 그것을 우리는 직무라고 하는 거죠. 자, 직무를 좀 더 세분화시키면 뭐 과업, 직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개념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인사노무관리론이란 우리 조직 내부의 종업원들이 우리 조직 내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학문인 거죠. 그러면 인사노무관리론은 우리 조직 내부의 사람을 뽑아서 우리 조직 내부에 일을 시켜서 성과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성과가 뭔지를 또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성과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인사관리에서 말하는 성과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립을 한번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과가 뭐냐면, 기업이 있는 이유는 이윤 창출이잖아요. 이윤 창출. 그러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종업원들이 어떤 성과를 해야 되냐면, 사람을 뽑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뽑았으면 그 사람이 내가 시킨 일, 직무를 잘 수행하고 완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무를. 그리고 그 직무를 잘 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올바르게 한다는 의미는 보이시나요, 여기? 조직 시민 행동을 증가시키고 일탈 행동을 낮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조직 시민 행동이 뭐냐면 OCB, Organization Citizen Behavior이라고 하는데, 조직 시민 행동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뽑으면 기업에서 이 일을 하라라고 배치를 할 거잖아요. 인력 배치를. 그럼 자기가 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직무 수행을 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 조직의 효과성을 띠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저는 법인이라는 기업에 들어가 있어요. 채용인데. 채용이 돼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건도 하고 자문도 하고 급여 서비스도 해요. 이것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일찍 나와가지고 괜히 청소 한번 하고 화분에 물 주고 커피 머신에 또 물 넣고, 근데 이런 것들은 저의 업무에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시키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 일을 제가 하는 것이 우리 조직에 유효한 성과를 주는지 나쁜 성과를 주는지를 봤을 땐 좋은 성과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 조직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고, 종업원들 간의 어떤 인하도 좋아질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직무수행 외적으로 우리 조직에 도움이 주는 행동을 한 것은 조직시민 행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직시민 행동과 반대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이 일탈 행동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잠깐 보면 우리가 노무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론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인사노무관리론은 이런 것이고, 이 인사노무관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잘 시키는 것을 관리하는 것,
종업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관리를 할 때 이 종업원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그 성과가 뭐냐면 직무 성과와 행동 성과가 있고 행동 성과에는 조직 시민 행동과 일탈 행동을 줄이는 것, 조직 시민 행동을 높이고 일탈 행동을 줄이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특강 때는 흰 옷을 입고 했다가 이게 못 들겠더라고, 이게. 아예 땀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지울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인사노무 관리가 이런 거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 인사노무관리가 경영학에서 어떤 분과 안에 들어가 있고 왜 중요한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사노무관리는 경영학의 한 분과잖아요. 뭐 이런 다양한 분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인사노무관리론을 공부하는 수강생으로서 그리고 노무사가 될 사람으로서 이 인사노무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답안을 서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사노무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답안에 녹여내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녹여낼 거냐를 보면 답안을 쓰실 때 그냥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쓰시면 그냥 나의 생각이잖아요. 네, 공부한 티를 좀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왜 인사노무관리가 중요한가를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자료 서브 잠깐만 보시면 3번에 보시면 HR의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기 HR의 중요성 중에 반의의 자원 기반 관점, 경영의 3요소, 지대 이 부분은 어차피 3인공지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OT 시간엔 그 없는 부분들을 잠깐만 볼게요. 먼저 사이먼 보시면 사이먼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의사결정의 주체, 그것이 바로 종업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종업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클 포터가 기업의 가치사슬 이론에서 기업의 활동은 주 활동과 지원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 활동은 어떤 물품을 입고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팔고 서비스를 하는 것, 그 어떤 성과 창출, 이윤 창출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을 주 활동이라고 했고요. 그 이외의 활동을 지원 활동이라고 했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특강에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인사관리, HR은 주 활동과 각각의 다른 지원 활동에 영향을 모두 주는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사노무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마이클 포터가 뭐라 그랬냐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업이 가져야 할 가치는 인적자원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사노무관리가 경영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느낌을 내시려면 답안지에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그리고 공부를 할 것이듯이 그냥 인사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서론 부분 또는 결론 부분 아니면 어떤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론들을 예시를 드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답안이 공부한 느낌이 난다라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앞으로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평일반이잖아요. 평일반의 특성이 한 번 복습을 못하거나 한 번 놓치면 쭉 밀려요. 그러니까 인사노무 관리라는 것 자체는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기능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면 이 부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어떤 인사관리 제도를 배울 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단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꼭 좀 평일반은 복습이 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끝나면 이제 어떻게 복습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과 별개로 매일 시험은 아니고 그냥 체크하는 거죠. 쪽지 시험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일찍 오셔가지고 그래도 어제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책을 보지 마시고요. 어떤 부분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수업 끝나고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저 책을 덮고 내가 이해한 내용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셨을 때 방향성이 틀렸다면 조금 더 방향성을 이쪽으로 트셔라라고 제가 첨삭을 해드릴 거고요. 중요한 키워드가 빠졌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외워주시거나 그래도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건데, 나가실 때 종이에다가 이름이랑 연락처를 좀 적어주시면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또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잖아요. 복습 문자 오면.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복습을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면 첨삭은 아니고 대면 시간인데요. 대면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해요. 저희가 평일반이니까 주말에 인사관리하는 때는 어쨌든 시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저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주말이 이번 주 주말이 있고 다음 주 주말이 있고 3주차는 금요일에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죠? 진도가 밀리면 보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때 저는 와서 무엇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습을 잘 하고 계신지를 한번 체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복습을 하고 계세요?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나는 이런 방법으로 복습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복습을 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은 쪽지 시험을 쳤는데 쓰신 부분들을 보니까 이 부분들은 말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쓰신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던지. 그리고 한 분이 더 올 거예요, 매주. 그거는 이제 각각 다른 분인데, 여기 지금 헌동차도 제가 알기로 계시고 유예도 계시고 동차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어떤 전략들, 스케줄 관리 이런 부분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1주차 때는, 2주차 때는, 3주차 때는 각각 뭐 동차, 유예, 헌동차 이런 식으로 오실 거예요, 한 분씩. 그래서 오시면 스케줄 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연기 때는. 그래서 이분들의 말이 꼭 옳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은 됐으니까 참고하실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말에 바쁘다고 하시면 하루 정도는, 3번 중에 하루 정도는 오셔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그리고 내 스케줄은 어떨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제 복습은 어떻게 할 거냐 보시죠. 우리 수업은 이렇게 할 거고, 공부는 이제 수강생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되잖아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드디어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살 것 같네요. 우리 3인공저를 뜯어보면요, 이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략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책을 앞으로 보실 때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하면 거진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 장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기능적 차원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기능적 차원 이야기를 할 때 기능적 차원이 뭐냐면 인적자원 관리는 아까 앞에서 했지만 우리 종업원을 뽑아서 우리 조직 내로 영입을 해서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적합한 일을 주고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게 관리해주고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고 잘하고 있으면 보상을 주고 모자라다면 일을 하면 당연히 보상을 주겠지만 모자라다면 교육 개발을 시켜주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동기부여 꾸준히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방금 제가 말한 그 사람을 뽑아서 내보낼 때까지 그 각각의 비슷한 활동들을 묶어보면 그것들을 기능적 차원으로 하나씩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손의 기능은 뭘 잡는다, 쓴다, 든다. 발은 걸을 때 사용하죠. 무릎은 굽힐 때 사용하고 다리를.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뽑는다. 이것도 하나의 기능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내보낸다. 방출. 이것도 하나의 기능이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일을 잘했으니까 그 공헌에 따라서 보상을 준다. 이것도 하나의 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능적 차원으로 책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 기능을 보면 사람을 뽑는다. 확보. 그 다음에 사람을 뽑았으면 이 사람을 배치시킬 텐데 그 직무를 잘 수행한다. 그럼 그냥 배치시키면 되죠. 근데 잘 수행을 못해요. 그럼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개발.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보상, 돈을 줘야죠.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조직을 잘 떠나지 못하도록 유지하고요. 잘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보상과 연계를 시키기도 하고 교육 훈련을 해줘야겠다라고 연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잘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각각의 어떤 활동들, 비슷한 것들을 모아서 보니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삼인공저의 목차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하나 더 개념을 가져가셔야 되는 게 아까 인사노무관리론이 우리 조직 내 종업원들이 어떤 우리 조직 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니까 직무관리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차원은 학교평 보유방 그리고 직무관리가 그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관리적 차원은 뭐냐면 이 교시에 좀 더 깊이 있게 보실 텐데 PDS라고 그러죠. 계획해서 실행하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적 차원을 보시면 우리 책이 그럼 관리적 차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보면 막상 보면 안 보여요. 근데 각 기능적 차원들, 각 문단들을 보면 PDS로 플랜2 C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플랜이 뭐냐면 어떤 인사관리 제도를 실행할 것을 계획하는 거죠.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조직에 맞게끔 계획을 해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계획한 인사관리 제도를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고 잘 실행을 했는지 측정을 한 다음에 실제와 비교를 해서 수정을 하거나 반영, 피드백을 주는 것을 평가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책이 그런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확보에 보시면 확보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우리 조직 내로 어떤 종업원을 영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을 얼마나 뽑을지, 어떤 사람을 뽑을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사람, 질이죠. 어떤 양적 측면에서 질적 측면에서 뽑을지를
계획을 일단 세워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을 올바르게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계획해서 그 사람을 뽑을 때 모집 활동을 하고 선발을 하고요. 이것이 잘 되었는지 평가를 해야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좀 더 잘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거치는 순으로 책이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적 차원 안에서도 다시금 관리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고 책의 서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론, 역사 이런 것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셔서 공부를 하시면 가장 좋으시냐면 시사점이에요. 시사점. 그러니까 경영학이라는 것이 그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학문이잖아요. 그럼 인사관리 또한 거기에 한 분과니까 기업의 생존에 기여하는 학문일 것이고 그 중에 종업원의 성과 창출을 초점에 두고 있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론을 배우고 역사를 배울 때 오늘 좀 할 거예요. 역사를 배울 때 이것들이 인사노무 관리를 하는 나를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내가 인사노무 관리 담당자다 혹은 CEO다라고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 제도나 이 역사 안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인사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이 암기가 좀 더 효율적이고 답안도 좀 더 깊이 있게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출 뭐 나왔는지 아시나요? 기출 1문. 기출 1문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호손 연구, 인간관계론을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비교하는 문제. 그러면 우린 이것을 서론을 쓸 때 어떤 걸 가져가야 될 거냐? 물론 이거야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면 그대로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목차를 잡아서 쭉 쓰겠죠. 쭉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트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답안을 쓸 때. 답안을 쓸 때 우리 답안이 비교하세요라고 했을 때 단순히 1. 과학적 관리법 짝 2. 인간관계론 짝 3. 비교 이렇게 쓰진 않거든요. 이 글 자체가 논리적 구조를 띠고 있고 서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는 이 부분은 이론사, 관리사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외운 대로 무조건 쓰겠죠. 3기까지 우리 다 마치고 시험장 들어갔으니까. 여기 인트로 어떻게 쓸 거냐. 이 부분이 차별화가 되는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여기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 연결짓고 논리적으로 쓰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답안의 처리 인상 어떻게 가져갈 건데 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역사, 이론사, 관리사가 이 책에 왜 들어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시면 왜 넣었을까를 보면 책 분량을 넓히려고 뭐 있어 보이려고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대적인 인사관리 제도가 뭐 전략경영, 전략인사관리, 뭐 시스템적 접근법 발전을 해왔는데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론들의 흐름은 정반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좀 하셔도 좋아요. 어떤 이론이 나오겠죠. 그럼 그게 그 당시에 핫할 거예요. 되게 옳다, 뛰어나다, 효과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다라고 쳐요. 근데 슬슬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부작용이. 그럼 이 부작용을 메꿀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또는 대척점에 있는 개념을 가진 이론이 또 탄생을 하는 거죠. 근데 얘들을 또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 봤더니 또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나왔죠. 이것들을 적절히 배합을 해서 합쳐진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지우고 여기서 보면 이건 다시 정의 이론일 거잖아요. 그 뒤에 또 반이 나오고 합해져서 합이 되고 이런 뭐 떼제, 안티떼제 뭐 이야기해서 그게 뭐 좀 더 나은 이론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의 흐름인데 이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과학적 관리법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많이 받아들여졌고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호손 실험, 인간관계론 실험을 했는데 다른 게 나왔더라. 그래서 반대되는 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현대적 인사관리를 할 때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한번 살펴보자. 인트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실 때 목차가 왜 이렇게 짜여져 있고 이런 내용들이 왜 들어가 있는지를 좀 더 고민을 하는 게 연기가 되셨으면 해요. 어차피 2기, 3기 가면 그런 거 이해하실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마음도 촉박하고 외우는 거 안 틀리게 좀 더 내가 빠르게 쓸 수 있게 뭐 손이 알아서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의고사 하나하나 따라가기 바쁘신 시간들이 올 거예요. 지금보다 좀 더, 지금도 그렇게 밝진 않으신데 좀 더 어두워지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연기는 이런 거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법. 기법도 지금 당장 우리 책에 되게 많은 기법들이 나오겠죠. 인사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절차까지 싹 다 지금 다 외워야 되는 거냐. 그런 암기의 부담을 일단 덜어내셔야 돼요. 그 부분들을 좀 덜어내시고 이 기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면접. 제가 면접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머릿속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면접. 확보 차원에 있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확보 차원 중에서도 선발 속에 있는 선발 기법 중에 하나였지. 그리고 어느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냐면 거기 안에는 뭐 구조적인 면접이 있고 비구조적인 면접이 있고 그 안에 면접들이 또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이 면접의 정의는 면접자와 피면접자가 만나서 정보를 교류하는 활동이다. 이 정도까지 오면 연기는 베스트거든요. 이게 정 안 되면 나만의 언어로라도 유사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원하는 것은 위치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안에 들어있었지. 그래서 기법을 공부하실 때는 이게 사람 매몰되거든요. 기법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기법 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정의, 절차, 장단점 이런 것만 두 문자 따서 다 외우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연기는 그러실 게 아니라 이것이 속해 있는 위치 그리고 정의 정도 뭔지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슈 이 부분도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슈라고 하면 요새 트렌드 아니면 어떤 테마 같은 것들을 던져줬을 때 인사관리 제도를 쫙 설계할 수 있겠냐 기능적 차원으로 그런 부분에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뭐 고령화, 여성 인력, 노동시장, 뭐 고학력화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윤리 경영 줬을 때 그걸 테마로 가지고 학계평 보유 방을 너가 인사관리 제도를 설계해봐 라는 거거든요. 설계해봐. 그러면 우리는 연기 때는 이슈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시면 좋냐면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정도로만 가져가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령화 해볼까요? 고령화를 넘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고령화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고령화는 인사관리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질까? 자, 확보, 사람을 뽑아요. 뽑을 때 젊은 인력의 채용이 어려워질 거다가 있겠죠. 그럼 젊은 인력을 뽑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인력을 뽑을 수밖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젊은 인력을 뽑을 수가 없는 시장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무,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떤 일을 시켜서 성과 창출을 하게 하는 것이 인사관리론인데 어떤 직무를
원래는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던 거였는데 작업 조건을 좀 편하게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작업 환경들을 좀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근로 시간, 휴게 시간이란 것들을 좀 재편성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못하니까 어떤 물건을 들 때 여러 명이서 들 수 있도록 팀을 짜주든지 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고령화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내부적인 여건을 바꿔보자라는 거죠. 그게 확보해서 고려를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직무를 재설계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뽑았더니 고령화 인력을 뽑을 수밖에도 없었고 우리 내부의 인원들이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더라라는 문제도 동시에 수반이 되죠. 그러면 한번 뽑은 이 인력은 쉽게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노동법적으로도. 그럼 이 인력을 일단 들여오면 고정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보상 파트에 가면 연공급이라고 있어요. 연공급이 뭐냐면 근속연수에 따라서 내 월급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고 우리 인력은 계속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럼 인건비는 모두 함께 증가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고민해보는 것.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의 생각들을 좀 한 테마를 잡았을 때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고민해보시고 답이 잘 안 나오는 건 연락을 주시고 물어봐 주시는 것. 그것을 연기 때 좀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한 모범 답안들은 다 있어요. 제가 드린 서브 뒤에도 다 붙어 있고요. 지금 요거는 나눠져 있는데 뒷파트에 가면 또 다 붙어 있고요.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두 문자 따가지고 학교평 보유방에는 무조건 이런 제도가 설계가 필요하다. 외우시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기 때 학습을 하실 때는 이런 느낌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아까 뭐 했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인사노무관리가 뭔지, 왜 중요한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서 말하는 성과는 뭔지 이런 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뒤에 쪽지시험 꼭 좀 다들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첨삭 3주 중에 한 번은 나와주세요.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책으로 잠깐 들어가 보시죠. 애매하네. 지금 약간 10분 쉬었다가 바로 그냥 책으로 가시죠. 지금 10분 쉬었다가.